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제 가슴속에 너무 오래 묻어둔 이야기가 있어서요. 평범한 아빠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떻게 진짜 가족을 찾게 됐는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영업팀 대리였고 와이프는 마케팅팀의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입사 첫날부터 와이프는 저한테 유난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싫진 않았어요. 와이프는 외모가 화려하진 않았지만 말도 잘 걸어주고 제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만난 지 한 달쯤 됐을까 와이프가 진지한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는 집이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나? 아니. 우리 집 시골인데. 우리 부모님 농사 지으셔. 좀 실망했어? 어? 그런 건 아닌데. 본가는 뭐래요? 그냥 농사 지으셔. 그래도 땅은 좀 있지.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와이프와 만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와이프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뭐? 진짜?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어떡하지, 오빠? 아니,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잘못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좋은 일이지. 오빠 너무 고마워. 역시 오빠뿐이야.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진짜? 오빠 진짜 괜찮아? 당연하지. 우리 아이잖아.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빨리 준비하자. 오빠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그땐 그 눈물이 너무 진짜 같아서 저도 이 사람과 평생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와이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오빠 부모님 평범하셔도 괜찮다 라던 사람이 결혼 얘기만 나오면 요구가 많아지더라고요. 오빠, 예단은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거?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그렇게 좋으신 게 아니라 그냥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오빠, 나 그래도 며느리 들어가는 건데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친구들 보기도 그렇고. 명품 가방? 우리 어머닌 그런 거 사실 줄도 모르셔. 그럼 오빠가 사줘. 어머님 이름으로. 응? 그게 모양새도 좋잖아. 아니면 돈만 받아와서 사는 건 우리가 사도 되지. 저는 결국 와이프 말대로 어머니 이름으로 명품 가방을 사서 예단처럼 건넸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이런 거 살 돈으로 살림에 보태지 그랬냐고 하셨지만 며느리 기죽일까봐 결국 그 비싼 가방을 들고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신혼집 얘기가 나왔을 땐 더 심했습니다. 오빠, 신혼집은 강남 쪽이 좋겠어. 애 학군도 생각해야 하고. 강남? 우리 둘 월급으로 강남이 되겠어? 적당히 외곽 쪽으로 보는 게. 오빠, 외아들이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좀 보태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부모님 형편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야. 몰라. 난 강남 아니면 시집 안 가. 애가 클 환경을 생각해야지. 솔직히 제가 돈을 모아두긴 했지만 강남에 전세를 얻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내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좁고 오래된 집은 또 모두 퇴짜였고요. 대출을 받아도 도저히 아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평생 모으신 돈을 털어서 전세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건네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승현아, 이게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돈일지도 모른다. 아껴서 잘 살아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미안할 거 없다. 우리 아들 잘 살면 그게 효도지.
며느리가 우리 손주도 데리고 왔는데 아꼈다 뭐 하겠냐?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을 받아 강남 쪽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을 때 와이프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거봐. 시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 외아들 좋다는 게 이런 거야. 여보, 그런 말 좀 하지 마.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야. 알아. 나도 잘할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문제는 결혼 후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셨거든요.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그 반찬통을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잖아. 이거 임산부한테 너무 짠 거야. 위생적으로도 좀 그렇고. 위생?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이 만드시는데. 오빠는 시골 분위기를 모르나 본데 시골집은 다 위생관념이 부족해. 애한테 안 좋아. 진짜 너무하다 너. 어머니가 새벽부터 만드신 거잖아. 그럼 오빠가 먹어. 난 못 먹어. 비위상해. 전 그날 어머니께 전화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반찬 너무 맛있어요. 와이프가 잘 먹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대요. 아이고 진짜? 우리 며느라가 입맛에 맞는다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들어 보내야겠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 몸도 힘드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린 알아서 잘 챙겨 먹으면 돼요.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5년을 계속 반찬을 보내셨고 와이프는 그 반찬을 거의 다 버렸어요. 전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 본다고 한달음에 상경하시려는데 와이프가 막더라고요. 오빠, 어머님 오시면 안 돼. 산후조리원이라 외부인 출입 안 돼. 아니, 어머니가 외부인이야? 우리 어머니야. 산후조리원 규정이 그래. 면역력 약한 산모랑 신생아 보호하려고. 가족도 시간 정해져 있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한 번 오신다는데 어떻게 막아? 오빠가 잘 좀 말해, 응? 나 진짜 컨디션 안 좋아. 산후 우울증 와. 알지? 전 결국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오셨어요.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요. 산후조리원 앞에서 만난 어머니께 와이프는 끝까지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얼굴은 잠깐 보고 가셨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규정이 그래서요. 다음에 집에서 뵐게요. 그래 며느라 무리하지 마라. 우리 손주만 건강하면 된다. 내가 마음만 보고 갈게.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와이프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그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우셨다는 걸 전 나중에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100일 때도 첫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100일 잔치 그냥 우리끼리 하자. 시부모님 오시면 애 감기 옮을까봐 걱정돼. 감기? 부모님은 건강하셔. 멀쩡하신데 왜? 오빠는 왜 자꾸 시부모님 편만 들어? 난 애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언제 편을 들었어. 그냥 한번 보시게 하자는 거잖아. 됐어. 그럼 100일 잔치 하지 말자. 그게 공평하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오빠가 이야기해. 진짜 너랑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와이프가 친정을 끌어들이면 전 항상 졌어요. 결국 100일도 우리 셋이서 조용히 사진만 찍었어요. 첫 돌은 시부모님이 통사정하셔서 겨우 본가에서 했지만 와이프는 그날 거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찍 가자고만 졸랐죠.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이번 추석에 시댁 안 가면 안 돼? 애가 어려서 장거린 무리야. 야, 작년에도 안 갔잖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그럼 오빠 혼자 갔다 와. 난 친정 갈 거야.
같이 갔다가 친정 들으면 되잖아. 피곤하다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답답하네 좀. 결국 저 혼자 시골 본가에 내려가는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머니가 손주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셔서 핸드폰을 꺼내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한번 안아보고 싶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엔 꼭 데려올게요. 괜찮다, 괜찮다. 너만 와도 됐다. 우리 며느리한테 잘 좀 해라. 임신 출산이 보통 일이 아니야. 여자가 애 낳고 키우는 게 진짜 힘든 거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와이프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승현아, 애미가 우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와이프가 예민해서. 알았다. 내가 괜한 소리 했다. 끊자.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너무 빤히 보이는데 그래도 가정을 지키자는 마음 하나로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진민이가 6살이 되던 봄날이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현아, 이번 주말에 식구들 다 같이 좀 내려와라.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고 줄 게 있어. 며느리도 꼭 같이 와라. 꼭이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해볼게요. 꼭 같이 와라. 안 오면 안 된다. 저는 통화를 끊으면서 또 걱정이 됐어요. 와이프가 분명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날 저녁 식탁에서 와이프가 먼저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 간다며? 아버님이 전화하셨다며? 그 아버지가 줄 게 있다고 꼭 다 같이 오라 하시네. 줄 게 있다고 하셨다고? 잠시 생각하던 아내가 곧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자고 하더군요. 진짜 가준다고? 응, 지민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본지 오래됐고 좋잖아. 와, 진짜 고맙다. 어머니 진짜 좋아하실 거야. 전 그날 너무 좋아서 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와이프랑 지민이랑 다 같이 내려갈게요. 아이고 진짜? 진짜로? 네, 그 와이프가 가겠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마음 돌렸나 보다. 음식 뭘 좋아하는지 다시 물어봐서 알려줘라. 내가 다 해놓을게. 네, 어머니, 그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리는 무슨. 우리 며느리 손주 오는데 내가 다 해야지.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가족 셋이서 그 봄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갈비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마루에는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왔구나. 지민아, 할미한테 와봐.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아이고 많이 컸어. 지민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어요. 제가 아내 몰래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자주 한 보람이 있었죠. 그 모습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서 와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차 막혔지? 네, 좀 막혔어요. 어머님도 안색 좋으시네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가 안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셨어요. 승현아,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거 우리가 가진 땅 다 너희한테 주려고. 본가 명의 토지, 마을 외곽 임야, 농지까지 다 합치면 10,000평이 좀 넘는다. 네? 10,000평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너희한테 갈 거 아니냐. 살아생전에 정리해두는 게 깔끔하지. 며느리도 마음 편하게 살라고 미리 주는 거다.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이 마지막 하나까지 자식한테 다 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이건 두 분 노후자금이잖아요. 노후자금은 무슨... 우린 이 집이랑 텃밭만 있으면 된다. 받아라. 아버지, 그래도... 승현아, 받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다. 정말 말고. 그때 와이프가 끼어들었어요.
평소엔 시댁 일에 그렇게 빠지더니 그 순간엔 누구보다 빨리 입을 떼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받아서 잘 쓸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리 손주 잘 키워주거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보답이냐. 우리 손주 자주 보여주는 게 보답이지. 네, 어머님 자주 올게요. 정말로요. 와이프가 그렇게 살갑게 저희 부모님께 말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모습에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와이프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전 그날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어요. 와이프도 옆에서 절을 했고요. 그런데 절을 하면서 와이프 눈빛을 봤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반짝거리는데 그게 감사의 눈빛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어요. 서류 봉투를 받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이 막 식탁에 다 올라와서 아버지가 이제 먹자 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와이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네? 정말요? 와이프가 갑자기 사색이 돼서 일어났어요. 여보, 어떡해. 회사에 큰일 났대. 거래처가 사고가 났대. 뭐? 갑자기 무슨 사고? 잘 모르겠어. 지금 당장 올라오래. 나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야, 지금 막 밥상 차려졌는데 좀 이따 가면 안 돼? 회사에 큰일 났다잖아. 지금 당장 가야 돼. 어머니가 손에 든 국그릇을 그대로 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도 한술 뜨고 가야 하지 않겠냐. 멀리서 왔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급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고, 그래, 뭐 일이 우선이지. 조심해서 가라. 여보, 빨리 일어나. 차키 어딨어? 알았어. 잠깐만.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와이프가 저렇게까지 다급해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차창 너머로 봉투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잘 보관해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조심해서 가. 어머니, 음식 다 못 먹고 가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면 또 해줄 테니까 가서 일 잘 처리해라. 집으로 올라오는 2시간 내내 와이프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회사에 보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회사 일은 일단 전화로 정리했어. 다행히 직접 안 가도 된대. 뭐? 그렇게 큰일이라더니. 다행히 다른 직원이 처리해줬어. 근데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친구 좀 보고 있게. 지금? 지민이 데리고 막 올라왔는데 친구를 만난다고? 오빠가 지민이 좀 봐줘. 나 1시간만, 응? 야, 박은혜, 너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바쁘다고 해서 부모님 음식도 못 먹고 왔는데. 미안하다고 했잖아. 애 보는 게 힘들어서 이러는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회사에 큰일 났다고 시골에서 도망치듯 올라와 놓고 정작 회사는 안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게요. 그때 지민이가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더군요. 냉장고 안에도 마실 게 없어서 편의점 가서 사오자 싶어 지민이랑 같이 나갔어요. 편의점은 와이프가 자주 가는 카페 옆에 있었습니다. 야외 테라스가 있는 큰 카페였는데 와이프가 거기서 친구 둘하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안고 카페 옆 골목 쪽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 와이프 일행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깔깔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진짜 시골 냄새 역겨워서 못 있겠더라. 1시간 있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 어떻게 빠져나왔어? 회사에 큰일 났다고 거짓말했지. 미리 친구한테 전화 부탁해놨거든. 타이밍 딱 맞춰서. 천재 아니냐 나? 역시 박은혜. 머리 잘 돌아간다. 그래서 진짜 만평 받았어? 그래, 드디어 시아버지가 땅 다 넘겼어. 만평. 시세로 한 꽤 될걸?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지민이를 안고 있던 제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와이프가 한 말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어떻게 하긴. 이혼하면 그거 절반은 내 거야.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거니까 공동재산이거든. 내가 인터넷으로 다 알아봤어. 야, 너 진짜 처음부터 그러려고 결혼한 거 맞네. 당연하지 미친년아.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결혼은 왜 했겠어. 애도 안 낳으려다가 어쩔 수 없이 낳았지만 애 덕분에 돈 받았다고 생각하면 뭐 그 정도는 괜찮지. 근데 이혼하면 애는 어쩌고? 시부모님한테 애를 안 보여줬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이혼하면 양육비 없는 걸로 조건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애 보낸다고 하고 보내려고. 나도 인생 새로 시작해야지. 아직 30대인데 뭘. 근데 너 잘 참았다. 시골 가서 한 번도 안 자고. 내가 진짜 죽을 맛이었거든? 김승현 그 호구가 다행히 다 받아주니까 망정이지. 시어머니가 보내는 그 반찬 진짜 보기만 해도 토 나와. 다 갖다 버렸어. 야, 너 진짜 양심도 없다. 양심은 왜 찾아? 나도 5년이나 투자했으면 회수할 때 됐지. 아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에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폭발해봤자 와이프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와이프를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평생 모은 거, 우리 아들의 미래, 그리고 호구처럼 살아온 제 인생까지 모두 아내 말대로 회수하겠다고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와이프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지민이 잠들었어? 차에서 잠들어서 그대로 침대에 눕혔어. 아이고 우리 아들. 친구는 잘 만나고 왔어. 회사 일도 다행히 정리됐고. 그래? 다행이네. 무슨 사고였는데? 그게 거래처에서 결제가 잘못돼서. 별거 아니었어. 괜히 호들갑이었지. 전 그 순간에도 표정 관리를 했어요. 와이프는 그날 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면서 와이프가 진짜 잠든 걸 확인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 와이프 휴대폰을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 초에 같이 정한 거였거든요. 결혼 후 시부모 증여 부동산 재산 분할 가능? 이혼 시 시댁받은 땅 분할 비율, 위장 별거 후 이혼 재산 분할 유리한 방법, 이혼 시 양육비 안 줘도 되는 상황, 재산 분할 후 재혼 절차.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흐려질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지식인 앱을 열었어요. 자정 직전에 와이프가 올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 6년차 주부인데요. 오늘 시아버지가 시골에 가진 땅 10,000평을 남편 명의로 다 넘겨주셨습니다. 권리증서 다 받았고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면 이 땅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거니까 공동재산 맞죠? 그리고 등기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빨리 알아야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전 그 자리에서 캡처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캡처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을 열었어요. 휴지통에 안 지워진 메일들이 있더라고요. 30대 후반 와인 모임 정모 안내, 골디미스 사교클럽 6월 모임, 싱글라이프 파티 참가 안내. 저는 모임 사이트 하나를 클릭해서 와이프 프로필을 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5세 박은혜, 마케팅 대리, 이혼 1회 경험 있음, 아이 없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멀쩡히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이 없음이라고요. 이혼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혼 1회라고 이미 이혼한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모임 게시판 후기 사진에는 와이프가 모르는 남자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잔뜩 있었습니다. 댓글도 있었어요. 오늘 너무 매너 좋으시던데 다음 주에도 뵙고 싶어요. 다음에 따로 차 한잔 해요. 저는 그 새벽에 그 모든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와이프 휴대폰의 캡처 기록은 다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거든요. 휴대폰을 와이프 머리맡에 다시 놓고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와이프 얼굴을 옆에서 바라보는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7년을 같이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보일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와이프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근데 어제 받은 그 봉투는 어디 뒀어? 등기 이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해야지. 아, 그거? 일단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 천천히 알아보고 하자. 천천히? 그런 거 빨리 해야 안전하지. 분실 위험도 있고. 알았어. 그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 한번 들러볼게. 와이프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이 여자한테 단 한 푼도, 단 한 평도, 단 하나도 못 넘긴다고요. 다음날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부장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집안일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라고만 했습니다. 와이프가 출근하고 지민이가 어린이집에 간 오전,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모든 통장 관리는 와이프가 했거든요. 오빠는 영업 다니느라 바쁘니까 내가 다 관리할게. 우리 가족 돈인데 누가 하면 어때? 그래, 그게 편하지. 너한테 맡길게. 그게 결혼 초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통장 한 번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서랍에 있는 통장들을 다 꺼냈습니다. 메인 생활비 통장, 와이프 명의 통장, 적금 통장까지 전부요. 그리고 처음으로 거래 내역을 1년치, 2년치, 5년치 다 뽑아봤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와이프 친정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이었어요. 명목도 다양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동생 학원비, 친정 생활비, 외할머니 제사 비용, 친정 보일러 수리비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와이프 친정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와이프 명의 비상금 통장에 격월로 100만 원씩 5년간 빠져나간 흔적,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결혼 후 와이프가 관리한다고 가져간 제 카드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결제된 영수증이 수십 건 있었습니다. 가방, 시계, 옷, 액세서리. 그런데 우리 집엔 그런 명품이 단 한 점도 없었어요. 와이프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다 평범한 거였거든요. 전 그날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흥신소였습니다. 형, 나야. 부탁 하나만 하자. 그 와이프가 명품을 사서 어디 되팔고 있는 것 같아. 중고 매장 추적 좀 해줘. 3일 뒤에 흥신소 형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와이프가 명품을 사서 강남의 중고 명품 매장 3군데에 정기적으로 되판 기록이었습니다. 카드로 산 가격의 7, 80%로 현금화해서 2년간 6천만 원 넘게 챙긴 거였어요. 합치면 와이프가 제게 말없이 빼돌린 돈만 2억이 넘었습니다. 분노라는 게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묻더군요. 여보, 근데 등기는 알아봤어? 등기소 빨리 가야지. 알아보고 있어. 등기 그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절세도 되고 좋다더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와이프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진짜? 공동 명의가 좋대?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게 맞지. 너도 같이 등기소 가자. 오빠 진짜 멋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그래, 다음 주. 약속이야? 전 그 말을 하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옷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와이프 앞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는 녹음됐어요. 와이프는 꿈에도 몰랐죠. 그 다음 날 저녁 와이프가 평소처럼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내일 회사 회식이야. 좀 늦을 것 같아. 또 회식이야? 이번 주에 2번째 아니야? 거래처 사장님 오신다고. 어쩔 수 없어. 일찍 못 들어와.
저는 와이프가 그 말하는 순간에도 표정이 한 점 흐트러지지 않게 웃어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흥신소영이 와이프 일정을 미행해줬어요. 그날 저녁 와이프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와인바에 들어갔습니다. 와인바에서 모르는 남자 셋, 여자 둘과 만나서 3시간 동안 술을 마셨어요. 한 남자한테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1시간 뒤에 와이프 모임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들 다음 주에 또 뵈어요. 특히 땡땡 오빠 오늘 진짜 멋졌어요. 하트. 전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슬픔만 남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날 밤도 와이프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변호사한테 보낼 문자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서 모든 걸 상의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회사 동기인 박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와이프가 마케팅팀에 입사할 당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박 과장은 와이프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회사 근처 횟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박 과장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솔직하게 좀 말해줘. 우리 와이프 말이야. 마케팅팀 신입 시절에 어땠어?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부탁이야 진짜로.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다 견딜 수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박 과장이 한참 망설이다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켜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임마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나아. 결혼생활 지키고 싶으면 와이프 뒷조사는 좀. 내가 알면 결혼생활 지키지도 못할 만한 일이야? 진짜 답답한 놈. 야, 네 와이프 입사 때부터 사내에서 유명했어. 결혼으로 신분 상승하겠다는 말까지 회식 때 했었으니까. 뭐? 입사하고 처음 한 2-3달 동안 남자 3-4개 들이댔어. 셋 다 적당히 잘 사는 집안 외아들이었거든. 거짓말이지?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해? 셋 다 처음엔 분위기 좋았는데 뭐가 좀 쎄했는지 다들 헤어졌더라고. 그중에 정 대리는 술자리에서 걔 결혼 노리고 접근한다 너희도 조심해라라고 남자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 까발렸지. 진짜야? 진짜야 임마. 근데 그 소문이 좀 가라앉을 때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누가 네 얘기를 했어. 외아들이고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 짓는데 가족 땅이 좀 있다고. 어머니가 마을 통장도 보신다고. 그 자리에 네 와이프도 있었어. 내가 그날 저녁에 박은혜 옆자리였는데 걔가 그 얘기 듣고 표정이 확 바뀌더라. 다음 주부터 너한테 들이대기 시작했지.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난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려서 잔을 들지 못했어요. 박 과장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진작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땐 이미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고 있더라. 그것도 임신해서. 너한테 그 얘기하면 가정 깨질까봐 그냥 입 다물었어.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승현아, 너 지금 이혼하려는 거야? 아내가 그때 임신한 게 맞았나 의심까지 들어. 그때 너희 와이프 결혼 직전에 정말 임신 진짜로 한 건 맞을걸? 근데 뭐? 걔가 산부인과 갈 때 다른 남자랑 갔더라고. 난 그래서 처음엔 그 남자인 줄 알고. 뭐? 전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어요. 지민이가 제 친아들이 맞는지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다음 날 저는 와이프와 지민이의 칫솔을 챙겨서 친자 확인 검사 기관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더 뒤에 나왔어요. 봉투를 받고 손이 떨려서 한참을 못 듣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어봤어요. 친자 관계 일치율 99.99%.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지민인 제 친아들이 맞았어요. 그게 그 순간 저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지민이를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지민이가 잠결에 제 옷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라고요. 다음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땅이네요. 땅이요? 부모님이 주신 그 만평 땅이요. 결혼 후에 받은 거니까 등기를 의뢰인 단독으로 했어도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했으면 더더욱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 아직 안 했죠? 안 했어요. 봉투만 받은 상태예요. 그럼 됐네요. 빨리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세요. 증여의사 처리한다는 합의서 만들어서 공증받으면 됩니다. 결혼 중에 받았지만 본인 의사로 다시 돌려준 거니까 이런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바로 갈게요. 내일 새벽에 본가 내려가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거들도 진짜 잘 모았네요. 친정 송금 5년치 1억 5천, 명품 중고거래로 빼돌린 6천, 위장 돌식 모임 활동, 카페에서 한 말 전부, 인터넷 지식인 질문, 이 정도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 받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부정한 만남 시도로 가정 파탄 책임 물 수 있고 횡령은 형사로도 갈 수 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흘러간 1억 5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따로 소송 가능해요. 저는 그 다음 날 새벽 시골 본가에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자다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 승현아,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루에 앉혀놓고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승현아, 네 아버지, 등기 아직 안 했지? 네, 아직 안 했어요. 잘했다. 봉투 다시 줘라. 우리가 다시 받을게. 합의서고 뭐고 다 너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미안할 거 없다. 그 여자가 나쁜 거지 네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도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너한테 말 못했으니. 어머니가 그제야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승현아, 사실 어미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작년 봄에 며느라가 전화해서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5천만 원만 빌려달라더라.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우리 며느리 자존심 상할까봐 정말 너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돈 사업자금이 아니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승현아, 일어나라. 어미한테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다 이 어미가 부족해서 그래. 며느리 마음 못 잡아준 어미 잘못이지. 저는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졌거든요. 전 그날 봉투를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변호사가 보내준 증여의사 철회 합의서를 인쇄해서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공증을 받았어요. 만평짜리 땅은 그 순간 다시 부모님 단독 소유로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승현아, 어미 부탁 하나만 들어라.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끝나면 우리 손자 데리고 가끔 내려와라. 우리도 손자 좀 안아보자. 5년 동안 한 번은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다.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다음날 저는 와이프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함정을 파러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온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 연기를 시작했어요. 와이프가 들어오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사 어땠어? 오빠 또 저녁 차렸어? 진짜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휴가니까 시간 많잖아. 나 오늘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 진짜? 갑자기 왜? 등기 때문에? 등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동네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부동산 시세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정리하자고. 와이프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어요. 눈이 반짝거리는 게 옆에서도 보였습니다. 산업단지? 진짜? 그럼 얼마나 오르는 거야? 기존 시세의 한 5배에서 8배 정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빨리 등기 정리해야 한대. 오빠 그럼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거지? 당연하지. 우리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 말이 맞아. 오빠 진짜 멋있어.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같이 등기소 가자. 약속이지? 응, 약속이야. 진짜 너무 좋아. 전 그 모든 대화를 옷주머니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와이프는 부부 공동 명의가 된다는 말에 표정이 풀려서 평소보다 2배는 잘 웃었어요. 전 그날 밤 옆에서 잠든 와이프 얼굴을 한참 봤어요. 7년 동안 봐온 그 얼굴이 이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보였습니다. 가면이 너무 두꺼웠어요. 다음 날 저는 흥신소 형한테 한 가지 부탁을 더 했어요. 와이프가 자주 가는 그 카페, 첫날 1시간 만에 도망쳐 나와서 시골 욕했던 그 카페의 CCTV 영상을 정식 절차로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결국 분쟁 자료 보전 차원이라며 그날 영상을 깨끗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다음 주에 와이프와 등기소 약속을 잡아놓고 그 주말에 회사 출장이라며 1박 2일 집을 비웠어요. 와이프가 자유롭게 그 모임에 나가도록 판을 깔아준 거죠. 여보, 갑자기 출장 가게 됐어. 1박 2일이야. 미안. 갑자기? 등기소 가기로 했잖아. 등기소는 다음 주말로 미루면 되지. 어차피 일주일 차이야. 그래 알았어 오빠. 잘 다녀와. 여보, 나 없는 동안 지민이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전 그날 출장이라며 집을 나서고 흥신소 형 차로 갈아탔어요. 와이프가 나가지 않으면 어쩌다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와이프는 그날 저녁 친정엄마한테 지민이를 맡기고는 강남의 그 와인바로 갔습니다. 회원 한정 모임이었는데 그날 와이프가 한 남자랑 어깨를 기대고 둘이 따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까지 흥신소 형이 다 찍었어요. 동영상으로요. 호텔 라운지 바에서 2시간에 같이 있다가 나오는 장면까지 전부요. 전 그 영상을 받고 한 번 더 마음을 굳혔어요. 단 한 푼도, 단 한 평도 안 넘긴다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 폴더를 정리했어요. 카페 CCTV 영상, 지식인 질문 캡처, 인터넷 검색 기록, 친정 송금 5년치 내역, 명품 중고거래 영수증, 시모 5천만 원 횡령 증거, 위장 돌식 모임 가입 화면, 모임 후기 사진들, 흥신소 영상까지 한 폴더 안에 와이프의 5년이 다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제 결혼 생활의 모든 걸 회수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와이프 좋아하는 와인을 한 병 사왔어요. 와이프 좋아하는 안주도 차려놓고 식탁에 촛불도 켰습니다. 와이프가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오빠 오늘 진짜 무슨 일이야? 분위기 좋다. 여보, 등기소 가기 전에 우리 둘만의 시간 좀 갖고 싶어서 와인 한잔 할까? 진짜 좋아 오빠. 우리 오랜만이다 이런 거. 전 와인을 따라서 와이프 잔에 가득 채웠어요. 와이프가 한 모금 마시면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우리 이제부터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진짜 잘 살자. 근데 오빠, 등기는 진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거 맞지? 들떠서 최고로 행복한 얼굴을 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혼하자. 와이프가 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뭐? 오빠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이혼하자. 오빠 진짜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술도 안 마셨는데 취했어?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골 다녀온 그날 와이프가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던 그 영상이었어요. 와이프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진짜 시골 냄새 역겨워서 못 있겠더라. 와이프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잔을 든 손이 떨려서 와이프 식탁에 쏟아졌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이거만 가지고 이혼 이야기하긴 좀 빈약하지? 그런데 너 너무 많더라. 이혼할 만한 거.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지식인 질문 캡처였어요. 그 다음은 친정 송금 1억 5천만 원 내역. 그 다음은 명품 중고거래 명세 6천만 원. 그 다음은 어머니한테 받은 5천만 원 행방. 그 다음은 위장 돌식 모임 프로필. 그 다음은 모임에서 모르는 남자랑 어깨 기대고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지난 주말 흥신소가 찍은 호텔 라운지 영상까지요. 오빠 잠깐만 들어봐. 이거 다 오해야 진짜로. 오해? 진짜야. 그 카페 영상은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고 지식이는 그냥 궁금해서. 닥쳐. 오빠. 닥치라고. 장난? 네가 한 행동들이 다 오해라고? 오빠 왜 그래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야 박은혜, 우리 아들 멀쩡히 자고 있는데 모임 프로필에 아이 없음으로 써놓고 모르는 남자들이랑 호텔 라운지 다니던 너가 우리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어 보낸 반찬 통째로 쓰레기통에 부어버리던 너가 우리 아버지 평생 모은 만평을 받자마자 1시간 만에 거짓말로 도망 나와서 절반 챙길 궁리하던 너가 지금 나한테 무섭다는 소리가 나와? 무서워해야 할 건 나지. 이런 독사 같은 여자를 옆에 두고도 몰랐으니까.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전 그 자리에서 소주잔 하나를 식탁에 내려쳤어요. 콱 소리에 와이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 빌긴 빌어야지. 나를 호구 취급하고 기만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부모님한테 용서 빌어야 하고. 어머니 반찬 다 쓰레기통에 쏟아 부은 거, 손주 얼굴 한번 못 보도록 만든 거, 5천만 원 빌려가고 입 싹 닫은 것까지 모두. 오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빌어야지. 솔직히 땅 받았으면 앞으로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땅 받고 1시간 만에 도망치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말이 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오빠 진짜로 한 번만. 나 끝까지 갈 거야. 한 푼도 안 줘. 한 평도 안 줘. 위자료? 네가 나한테 줘야 돼. 친정에 보낸 1억 5천도 다 토하게 만들 거고 어머니 5천만 원도 돌려받을 거야. 지민이도 절대 너한테 안 줄 거고. 지민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이혼이라니. 지민이? 너 지민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이혼할 때 우리가 양육비 안 받아도 되니 애만 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못 보게 했던 게 너잖아. 지민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았어. 너 때문에. 네 그 어이없고 미친 이혼 계획 때문에. 내일 아침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들어가. 짐 정리해서 친정으로 가. 그리고 알아도 너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너 옷가지밖에 없어. 통장도 카드도 다 정지시켰어. 등기? 우리 아버지 단독 명의로 이미 다 돌아갔어. 너가 절반 챙기려던 그 만평 이제 너랑 아무 상관없어.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떼어내고 거실 불을 껐어요. 안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와이프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너무 평온했어요. 7년 동안 처음으로 진짜 평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와이프는 친정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무릎 꿇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친정엄마까지 동원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와이프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김서방, 우리 은혜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부부지간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좀 봐주게. 장모님. 응? 5년 동안 따님이 어머님 댁으로 1억 5천 보낸 거 아세요? 뭐? 매달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5년치요. 명목은 어머님 병원비, 동생 학원비, 어머님 보일러 수리비, 외할머니 제사비. 그 돈 다 받으셨죠? 그건... 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예요. 어머님 부부랑 따님 동생까지 다 피고로요. 1억 5천 토하셔야 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연락 갈 거니까 그때 보세요. 그건 처가에 쓸 수도 있는 돈이지. 시댁에도 그만큼 돈 줬을 거 아니야. 장모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제가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돈이요? 돈을 주긴커녕 받기만 했고 그것도 모자라 애도 안 보여줬는데 무슨... 저번에 땅 받으러 갔다가 1시간 만에 시골 냄새 나서 역겹다고 집에 올라온 게 저 여자예요. 네? 돈만 쳐받고 우리 부모 무시한 게 당신 딸이라고? 장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내를 쳐다봤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그걸 보고 제게 빌더군요.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나? 난 몰랐던 일이야. 돈 받으려면 우리 딸한테 받게. 장모가 그렇게 말하고 허둥지둥 나가버리더군요. 참 어이없는 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깔끔하게 진행했어요. 와이프는 처음엔 결혼기간 받은 시댁 땅의 절반을 주장했지만 이미 증여의사 철회 공증이 끝나서 등기가 부모님 명의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카드는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어요. 오히려 우리 측이 제출한 증거는 산더미였습니다. 위장 돌식 모임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만난 부정한 행위, 심호 5천만 원 횡령, 가정경제 5년치 무단 유용, 시댁 명예훼손 발언 녹취까지요. 판결이 나오던 날 법정에서 와이프는 또 울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은혜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심호 최순자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하라.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피고는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법정을 나오면서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오빠 한 번만요. 지민이만이라도 자주 보게 해줘. 양육비 밀리지나 마. 양육비 밀리면 면접 교섭도 없어. 오빠. 그리고 너희 어머니랑 따로 1억 5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갔어. 친정 식구들 다 피고야. 변호사한테 연락했지? 오빠 그건 좀 빼주면 안 돼? 내가 결혼 기간 동안 너한테 뺏긴 건 다 회수해야지. 전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법원 문을 나왔어요. 저는 그 길로 본가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마당에서 절 보시더니 한참 말없이 서 계셨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시면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승연아, 우리 아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혼 후 와이프 평판은 제가 따로 손쓸 필요도 없이 무너졌어요. 위장돌식 모임에 들이댔던 남자들이 와이프가 사실은 결혼 6년 차에 아들도 있었다는 걸 알고는 격분해서 그 모임 게시판에 다 까발렸거든요. SNS로 와이프 본명까지 다 돌았어요. 박은혜라는 여자 조심하세요. 결혼 숨기고 모임 다닌 사기꾼이에요. 이 여자한테 호텔까지 달아갔다가 진실 알고 진짜 끔찍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분들도 이름 기억해두세요. 회사인은 소송 과정이 아름아름 알려져서 결국 권고사직 당했고요. 친정 식구들도 부당이득 1억 5천을 토하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친정엄마는 와이프한테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고 매일 닥달했고 결국 와이프는 친정에서도 짐 싸들고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살게 됐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가끔 와이프한테서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지민이 한 번만 보게 해줘. 오빠 진짜 죄송해요. 양육비 이번 달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빠 한 번만 만나줘. 저는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어요. 양육비가 한 달 밀리자마자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했고요. 그게 와이프한텐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한편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모님 옆에서 살기로 했어요.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지민이를 거기서 키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한참을 우셨어요. 승연아, 진짜 우리 옆에 살 거니? 네 어머니, 지민이 시골에서 키우고 싶어요. 공기 좋은 데서요. 시골에서 자라면 진짜 건강할 거다. 우리 옆에 살아. 지민이를 데리고 본가 옆에 작은 집을 짓고 이사를 들어간 게 이혼 후 한 4개월 뒤였어요. 지민이가 시골에 와서 처음으로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날 어머니가 흙 묻은 손주 손을 잡고 우셨던 게 생각나요. 지민이가 그날부터 시골 마당을 자기 놀이터처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본가 마을 인근에 산업단지 부지가 정식으로 발표됐어요.
도로도 새로 깔리고 인접부지 시세가 무려 8배에서 1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만평짜리 우리 부모님 땅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됐어요. 아버지는 일부를 매각해서 저랑 손자한테 큰 자산을 남겨주셨고 나머진 그대로 두셨어요. 이건 우리 손자가 나중에 결혼할 때 쓸 거다. 우리 손자 시집장가 갈 때 부족함 없이 보내자. 아버지, 그거 진짜 다... 잔말 마라. 어차피 다 너희 거다. 그렇게 새 봄이 우리 가족한테 찾아오던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지민이가 호박을 따고 있었어요. 전 마루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부침기를 부치고 계셨어요. 그때 마당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전 와이프 박은혜였어요. 전 일어나서 마당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왜 왔어? 오빠, 잠깐만 얘기 좀 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옷도 예전 같지 않게 후줄근했고요. 살이 한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할 얘기 없어, 가. 오빠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시댁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전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너 지금 그게 사과야? 오빠. 시댁이 잘 살게 될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했다고? 박은혜, 너 진짜 마지막까지 똑같다. 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돈만 보이는 거지? 오빠 그런 뜻이 아니라. 가, 지금 당장. 전 와이프는 한참을 마당에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나서 흙을 털면서 돌아섰어요. 등을 돌리고 걸어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동정심도 미움도 안 느꼈어요. 그냥 남이었어요. 완전히 남이요. 마루에서 멀리 마당 너머 텃밭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계셨고요.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진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의 그 시간은 이 봄을 만나기 위한 긴 겨울이었다고요.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결혼은 조건으로 시작하면 결국 그 조건으로 끝나는 법이고 사람의 진심은 결국 어디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지킬 가정은 세상에 없어요.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